안녕. 나는 독후감 쓰는 찍찍이 야옹이야. 내 독후감을 너희들에게 이야기해 줄게. 오늘은 미스 페티그루의 어느 특별한 하루 두 번째 이야기야. 지난주에 미스 페티그루, 라포스, 닉이 주요 인물로 나왔다면 오늘은 여기에 새로운 개성 넘치는 인물들이 추가되니 기대해줘. 기대에 찬 페티그루가 문을 연 순간 웬 숙녀가 집으로 돌진하다시피 들어왔지. 그녀는 얼굴은 크림색에 깜찍하게 그린 빨간 입술, 그리고 속눈썹은 여배우처럼 까맣고 길었어. 또한 몸을 움직일 때마다 사람을 현혹시키는 은은한 향수 냄새가 났지. 처음 보는 분이네요. 라포스 안에 있나요? 꼭 만나야 해요. 라포스 양은 혼자 계십니다. 그러자 그녀는 침실로 걸어가서 문을 열었어. 라포스가 나가줘. 너한테 할 말이 있어. 언제는 안 그랬어? 조금 이따 이야기해. 지금 화장을 하느라 집중해야 해. 할 말이 있다니까. 페티그루! 라포스가 불렀어. 에디스, 이분이 널 상대해 주실 거야. 라포스는 페티그루에게 에디스를 부탁해. 죽을 맛이에요. 사랑에 빠졌는데 결혼도 안 되고 그 사람이 저를 차버렸어요. 페티그루는 에디스에게 비극적이네요. 네, 그래서 라포스에게 온 거예요. 방법을 찾아달라고. 걔는 머리가 좋거든요. 남자들은 모르겠지만 걘 타고난 미인에다 머리까지 좋아요. 근데 전 아니에요. 에디스는 처량하게 말했고 그녀의 솔직함에 놀라고 또 그녀가 안 됐다고 생각이 든 페티그루는 술을 건네며 자기도 마시는 척했지. 좀 진정이 된 에디스는 페티그루에게 라포스 친구셔요? 네, 저는 늘 라포스의 친구는 제 친구라고 이야기한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일어나 무언가 열중하는 눈빛으로 페티그루 주위를 한 바퀴 빙 돌았어. 그런 우중충한 갈색 옷을 입으시면 안 돼요. 당신한테 어울리지 않는 색이에요. 당신의 취향은 뭐죠? 예술적인 안목은 어디 있냐고요? 화장도 잘못되었네요. 그러자 페티그루는 화장은 하지 않았어요. 화장을 안 했다고요? 왜요? 맨 얼굴로 돌아다니는 것은 예의가 아니제요. 아가씨, 내 나이에 내 얼굴색으로는 아주 고운 얼굴색이에요. 티 하나 없잖아요? 완벽한 기초 환경이네요. 에디스는 페티그루의 얼굴과 머리를 요리조리 뜯어보고 이렇게 저렇게 하면 되겠어 라고 혼잣말로 중얼거렸지. 그러다 저를 이해해 주셔야 해요. 제 직업 때문이거든요. 저는 런던 최고의 미용실을 갖고 있어요. 페티그루는 얼굴을 빛내며 저 같은 사람도 세련되게 이뻐질 수 있나요? 에디스는 웃으며 왠지 당신이 마음에 드네요. 사실은 저도 당신 같은 머리였어요. 근데 염색하고 빠마한 거죠. 그래도 당신은 코가 아주 이쁘네요. 저는 코도 이빨도 다 고쳤답니다. 그리고 눈썹도 짧아 다 붙인 거예요. 라퍼스만 빼놓고 우리 여자들은 많은 손이 필요하답니다. 제가 빨리 나와야 할 텐데. 저는 아주 끔찍한 공경에 빠졌고 그럴 때마다 라포스가 도와줬거든요. 페티그루는 그녀와 라포스와의 우정이 멋지다고 느꼈어. 에디스가 화장을 고치는 사이 페티그루는 거실 거울에 비친 중년이라는 증거가 보이는 자기 얼굴을 보았지. 삶에 지친 채 시들어가는 푸른 눈, 창백한 입, 야인 얼굴, 흐릿하고 누리끼리한 안색. 에디스가 아무 실력이 있어도 자기는 바꿀 수 없을 것 같은 패배감이 들었어. 드디어 방문이 열리고 라포스가 나왔지. 라포스! 죽어도 안 나오는 줄 알았어. 진정해, 에디스. 페티그루랑 이야기는 나누었어? 응, 좋았어. 그나저나 라포스, 토니가 날 떠났어. 말도 안 돼. 전에도 둘이 싸운 적 있었잖아. 그랬지. 하지만 이번은 달라. 토니가 외국에 출장 갔을 때 프랭크 일행이랑 별장에 놀러 갔었어. 일이 있어서 일행은 먼저 떠나고 나랑 프랭크랑 나중에 가다가 폭우를 만나 자동차가 고장이나
근처에서 그랑 머물 수밖에 없었거든. 그런데 토니가 그걸 알고 에디슨의 눈에 눈물이 고이며 정말 프랭크랑 아무 일 없었어. 그가 무척 매력적이긴 하지만 난 토니를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자제했어. 토니가 나를 믿어준다면 좋을 텐데. 제발 라포스 생각 좀 해봐. 너라면 좋은 생각이 날 거야. 그래서 니게 돌아왔다는 말을 듣고 허탕칠 것을 알면서도 너한테 한달음에 달아왔어. 응, 니게 돌아왔어. 언제? 오늘 아침에. 근데 지금 어디 있지? 나도 몰라. 여기 오래 있지 않았거든. 뭐라고? 1시간밖에 없었어. 어떻게? 그가 계속 있으려고 하지 않았어? 그랬지. 근데 패티그루가 쫓아낸 거야. 그가 순순히 쫓겨났어? 닉도 패티그루에겐 꼼짝 못했어. 에디슨은 패티그루를 보며 정말 당신이 닉을 쫓아냈어요? 라포스가 끼어들며 필도 쫓아냈는걸? 뭐라고? 닉이 돌아온다는 걸 알고 너무 늦게 알아서 필이 자고 간 거야. 근데 패티그루가 모든 것을 정리해 주었지. 그러면서 라포스는 에디스에게 필이 피운 씨가 처리한 것까지 다 이야기해 주었어. 그러자 에디스는 대단한 양반이시네. 만일 이분이 닉을 처리할 수 있었다면 토니도. 라포스가 그래. 내 말이 그 말이야. 토니가 오기 전에 집에 오지? 응, 올 거라고 했어. 일어나 보세요. 패티그루에게 에디스가 이야기했어. 사이즈가 비슷하겠는데? 응, 내 생각도 그래. 라포스가 말했지. 옷을 입혀보자. 패티그루는 오 제발 저는 당신 친구들을 방해할 수 없어요. 방해해주세요. 그리고 저를 도와주세요. 정말 토니에 대해 무엇을 해주세요. 에디스가 부탁했지. 목욕하고 나온 패티그루를 침실로 데려갔어. 패티그루는 라포스가 내준 생전 처음으로 입어보는 실크 속옷을 입었지. 에디스는 얼굴 이러며 진지하게 패티그루를 살폈어. 턱선 좀 봐. 코는 너무 완벽해. 정말 이쁜데 연하게 홍조를 띠게 화장을 해드려야겠어. 그리고 에디스는 라포스가 제공해준 화장품을 이용해 진지한 표정으로 패티그루를 화장시켰지. 그리고 옷은 너무 화려한 것보다 검은색 벨벳 드레스가 어떨까? 라포스의 그 옷은 패티그루에게 제법 잘 맞았어. 그리고 에디스는 고데기로 패티그루의 머리를 만지고 라포스는 귀걸이를 가져왔지. 가다가 생활을 사면 좋겠어. 하나만 달아도 옷에 생기가 돌 것 같아. 에디스가 머리 손질을 끝내자 라포스는 세상에나 사람이 정말 달라 보이셔. 드디어 거울 앞에 선 패티그루는 자신의 모습을 뚫어지게 보았지. 저건 내가 아니에요. 당신 자신이에요. 라포스가 이야기해. 거기에는 나이를 알 수 없는 유행의 첨단을 걷는 여자가 균형 잡히고 세련된 완벽한 모습으로 서 있었어. 그녀는 정숙하면서도 대담하게 보였지. 패티그루는 몹시 아찔하고 황홀한 기분에 휩싸인 동시에 목구멍으로부터 울컥하는 게 느껴졌어. 패티그루! 울면 안 돼요. 진정하세요. 화장 지워줘요. 패티그루는 이 모습이라면 어디든 갈 수 있을 것 같았지. 구두 신어봐요. 근데요? 작은 것보다 나아요. 가는 길에 깔창을 사면 되죠. 그렇게 라포스는 패티그루에게 구두와 밍크코트, 핸드백, 장갑, 손수건까지 준비해주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화장을 점검한 뒤 그들은 집을 나섰지. 패티그루 일행은 택시를 타고 중간에 깔창을 산 다음 조금 더가 어느 집 앞에 내렸어. 문을 두드리자 가정부가 나왔고 탈의실에 들어가 옷을 맡긴 다음 다른 문을 열자마자 그들은 사람들에게 에워싸여 인사를 나누게 되었지. 패티그루는 순간 자신감이 없어졌지만 에디스가 긴장하는 모습을 보고 자기라도 힘을 내야 한다고 생각해. 라포스와 에디스가 꼭 토니를 부탁해요. 저기요. 에디스가 뭐라 말하려 하자 라포스가 그녀에게 맡겨도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야.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라포스는 페티그루를 고약한 부인을 흉내내는 최고 연기자로 소문내고 거기다 라포스가 나올 영화에 그녀도 나올 거라는 추측까지 더해져 매력적인 그녀의 첫 등장에 궁금해하던 사람들은 페티그루에게 몰려들었지. 페티그루는 아직도 자기 안에 남아있는 나약하고 소심한 모습을 버리기 위해 라포스에게 지금의 자신의 모습이 보이는 거울 옆에 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하고 세련되고 아름다운 모습을 확인하며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눠. 그러면서 생각보다 훌륭하게 낯선 이들과 대화하는 자신의 모습에 놀라다가 사람들 앞에서는 명랑한 척하고 있지만 쓸쓸하고 슬픈 눈빛을 한 에디스를 보고 자신의 음모를 깨닫지. 그때 라포스가 토니를 데려와 페티그루에게 소개해줘. 토니와 페티그루는 통선명을 하고 토니는 페티그루에게 독한 술을 권해. 그 술을 단숨에 마셔버린 페티그루는 갑자기 용기가 가득 차 토니에게 당신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영광이네요. 전혀요. 나는 항상 어리석은 청년들에게 흥미를 느끼거든요. 네, 뭐라고요? 당신은 저를 모르실 텐데요. 아니요, 너무 알아서 탈이죠. 우연히 당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누가 저를 어리석다고 한 겁니까? 저를 바보라고 하는 사람한테 가만 안 있을 거예요. 당신 탓만은 아니에요. 그 나이에는 다 그런 편이죠. 제 나이쯤 되어야 분별력이 생겨 상대방이 참말을 하는지 거짓말을 하는지 알 수 있죠. 그래서 저는 그 처녀에게 말했어요. 그 청년을 떼어놓은 것은 정말 잘한 거라고. 뭐라고요? 누가 절 떼어놨다는 거죠? 당신 마지막 애인 에디스요. 당신을 만나보니 그녀가 좀 더 사려 깊은 다른 사람을 찾아보는 게 훨씬 좋을 것 같네요. 그녀가 나랑 끝났다고 하던가요? 그 문제를 알아봐야겠네요. 토니는 두리번거리다 페티그루와 토니가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그 근처에서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척하던 에디스를 불렀어. 그러니까 나랑 끝장을 냈단 말이지? 에디스는 머리를 굴렸어. 둘은 무슨 이야기를 했던 것일까? 현명하게 대답해야 하는데 모를 때는 다시 한번 질문하는 게 방법이지. 끝장을 냈냐고요? 그러니까 내 성격이 안정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럼 안정적인가요? 난 10대가 아니에요. 결혼을 생각할 나이죠. 당신이 나와 결혼하고 싶지 않다면. 그래서 나를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는 거야? 어머, 그렇게 무정하게 굴지는 않을 거예요. 친구로 남으면 되죠. 그니까 당신 나를 쉽게 잊을 수 있다는 거지? 아니에요. 하지만 거짓말쟁이라는 말은 듣기는 싫을 거예요. 하물며 진실을 말하고 있는데. 에디스는 소리를 내어 울었고 토니도 목이 맨 목소리로 에디스를 불렀어. 페티그루는 그들이 하는 말도 이 상황도 잘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특히 에디스가 행복해 보였으므로 토니를 용서해 주기로 했지. 그리고 좀 이후 에디스가 몸을 돌리며 페티그루를 황홀하게 쳐다보며 오, 정말 당신은 대단한 분이세요. 페티그루를 껴안고 귀에다 당신한테 어떻게 감사해야 하죠? 페티그루는 기뻐하며 당신이 행복하기만을 빕니다. 라고 했고 에디스와 토니는 함께 탈의실로 갔어. 그들이 떠나는 모습을 보고 페티그루는 어머니 같은 눈길로 쳐다보았지. 한편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던 라포스는 페티그루가 토니랑 이야기하고 거기에 에디스가 조인한 것을 보고 라포스가 그들에게 가려는데 누군가 그녀를 막아서고 인사하자 인사를 놔두고 다시 보니 토니와 에디스는 사라지고 페티그루만 혼자 있었어. 그녀가 술에 취한 것 같아 라포스는 걱정했지만 괜찮은 것을 알고 다행이다 생각해. 또 페티그루가 토니와 에디스를 다시 연결해 준 것을 알게 되고 놀라워하며 기뻐하지. 파티를 떠나 집으로 가려는데 에디스와 토니를 만나게 되었고 에디스는 결혼 소식을 라포스와 페티그루에게 알리며 눈물을 흘리며 페티그루에게 평생 자기 미용실 손님이라고 하지.
집에 돌아온 라퍼스와 페티그루는 행복을 느껴. 특히 페티그루는 파티도 좋았지만 이렇게 따뜻한 돌아올 곳이 있다는 것에 너무 행복했어. 그러다가 착한 라포스에게 자신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해. 말하려는 순간 라포스가 저는 어머니가 없어요. 아니 사실 있지만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페티그루, 당신이 제 어머니처럼 나이 먹은 것은 아니지만 당신 같은 어머니가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당신은 사람들에게 자신감과 애정을 불러넣어 주시더군요. 오 아가씨, 페티그루의 눈은 촉촉해졌지. 그 순간 누군가 문을 두들겼어. 페티그루는 번개처럼 거실을 가로질러 문으로 갔지. 손님은 당당한 체격에 우락부락한 얼굴, 권투 선수 같은 단단한 턱에 꿰뚫는 듯한 눈빛을 한 클라크 케이블 같은 남성미가 넘치는 사내였어. 그는 다짜고짜 라포스에게 다가가 다그치기 시작했지. 마침내 너를 만났구나. 이제는 도망가지 못하겠지. 뭐라고 변명을 해봐. 어차피 안 들을 거지만. 변명할 생각 없어요. 당신이 뭐라고 해도. 무엇을 하든 나는 당할만 해요. 그래도 싸요. 이제는 다 끝이니까. 그냥 너한테 알려줄 뿐이야. 이젠 더 이상 너한테 당할 순 없어. 너 역시 내 규칙을 따르라고. 안 그러면 내가 떠나. 그의 마지막 말은 오싹할 정도로 무자비하게 들렸고 페티그루는 그것이 사실이란 것을 알았지. 그리고 라포스도 그걸 느끼고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페티그루 옆으로 왔어. 저는 그게 너무 두려웠어요. 마지막 순간에 그래서 도망친 거예요. 절대로 당신한테 상처 주려고 그런 것은 아니에요. 라포스는 울음을 삼키면서 이야기했어. 1년의 사태를 보면서 페티그루는 이 남자가 너무도 마음에 들었지. 이 사람이야말로 라포스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았어. 남자는 라포스의 얘기를 듣다가 페티그루에게 처음 뵙겠습니다. 저희가 티격태격하는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전혀요. 저는 괜찮아요. 남자는 진정하고 위스키를 찾았고 집에 없자 수희에게 빌리러 간다고 잠깐 나갔지. 나간 사이에 라포스는 이야기를 해주었어. 저희가 마이클이에요. 마이클? 자주 선거한 사람? 페티그루는 얼굴도 보지 않고 따분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마이클을 만나보고 그에게 홀딱 빠져버렸지. 그러면서 라포스에게 저런 사람과 결혼해야 한다고 자기가 20년만 젊어서도 그를 라포스에게서 훔쳐왔을 거라고 하지. 라포스는 일이 그리 간단하지만은 않다고 하며 그동안의 이야기를 들려줘. 닉에게 벗어나고 싶었던 라포스는 끈질기게 구애했던 마이클과 결혼하기로 하고 그가 결혼 증명서까지 다 신청해 놓았는데 막상 결혼식 날 라포스가 그를 바람맞힌 거였어. 그래서 마이클이 화가 난 거고. 라포스는 닉과 마이클을 비교하며 닉이 없었다면 마이클과 결혼했겠죠. 그 문제에 대해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페티그루,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요? 페티그루는 그녀에게 닉은 암덩이 같은 존재라고 마이클과는 비교할 수 없다고 하지. 마이클이 술을 가지고 돌아오고 그는 라포스에게 최후 통첩을 하려고 하는데 페티그루가 여자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라포스에게 생각할 여유를 일주일 주라고 이야기해. 그녀를 현명하다고 느낀 마이클은 그러겠다고 하지. 그리고 그날 밤 라포스가 주홍색 공작이라는 곳에서 노래를 부를 거라고 하자 거기로 오겠다고 하고 라포스에게 키스하고 페티그루에게도 볼에 쪽 하고 키스를 하고 마이클은 떠나. 여기까지가 2부 이야기야. 3부에서는 우리의 예상보다도 더 멋진 결과가 기다리고 있으니 기대해줘. 조금씩 봄 내음이 느껴지는 요즈음이야. 물론 아직까지 바람은 차고 옷은 무겁지만 나무들은 연한 초록색 순을 품고 있고 공원에서는 이른 벚꽃도 보여. 힘들었던 겨울이 지나고 따스한 봄이 오려고 준비하는 것이 곳곳에서 느껴져.
우리 몸과 마음도 이처럼 새순이 돋아 모든 죽었던 세포들이 소생하고 건강해져 환하고 가벼운 봄날을 만끽하길 바라며 다음 주에 만나. 빠빠이.